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손이 떨리는 증상. 이거 그냥 긴장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뭔가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무심코 컵을 드는데, 아니면 중요한 서류에 이름을 딱 쓰려고 하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이 덜덜 떨리는 순간 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증상을 우리는 보통 수전증이라고 부르죠. 의학적으로는 진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흔한 운동장애 중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40세 이상 인구의 약 4%에서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와, 생각보다 정말 흔한 거죠. 손떨림의 원인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도 또 가장 헷갈리는 두 가지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본태성 진전과 파킨슨병입니다. 이 둘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알고 보면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 두 질환을 구분하는 가장 쉽고 명확한 단서가 뭘까요? 그건 바로 언제 떨리느냐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봐주세요. 왼쪽은 활동성 진전, 말 그대로 내가 무언가 하려고 움직일 때 떨리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안정시 진전은요, 힘을 쭉 빼고 가만히 있을 때, 예를 들면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데 무릎에 올려둔 손이 떨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본태성 진전은 어디에 속할까요? 네, 바로 이 활동성 진전입니다. 글씨를 쓰거나 컵에 물을 따르거나 젓가락질처럼 좀 세밀한 움직임을 할 때 떨림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어떨 땐 머리를 살짝 흔들거나 목소리가 떨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파킨슨병은요, 대표적인 안정시 진전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가만히 있을 땐 떨리다가도 정작 그 손으로 뭔가를 잡으려고 하면 떨림이 싹 멈추거나 줄어들어요. 그리고 보통 몸의 한쪽에서 먼저 시작되고요. 엄지랑 검지로 마치 알약을 굴리듯이 이렇게 비비는 듯한 환양마리 동작이 나타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 그럼 이걸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관찰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테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신경과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바로 아르키메데스 나선 그리기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종이에 그냥 달팽이 모양 나선을 쭉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 A가 본태성 진전 환자분이 그린 건데 선이 막 크고 거칠게 덜덜 떨리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오른쪽 B 파킨슨병 환자분 그림은 어때요? 그릴수록 나선이 점점점 작아져요. 이걸 소자증이라고 하는데 글씨가 갈수록 작아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정말 극명한 차이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가 하나 더 남았어요. 바로 재출현 진전이라는 건데요. 이건 특히 의사들이 파킨슨병을 감별할 때 아주 유심히 보는 신호입니다. 테스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저 양손을 무릎 위에 편안하게 두고 안정 상태의 떨림을 봅니다. 그러다 팔을 앞으로 쭉 뻗게 하면 파킨슨병으로 인한 떨림은 신기하게도 그 순간 딱 멈춥니다. 하지만 그 자세를 몇 초간 유지하면 떨림이 스르르 다시 나타나죠. 이게 바로 재출현 진전입니다. 본태성 진전은 팔을 뻗는 순간부터 바로 떨리기 시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자가 관찰만으로 나는 이거구나 하고 단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떨림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왜 전문가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표가 두 질환의 차이를 한눈에 잘 보여주네요. 파킨슨병은 떨림 외에도 움직임이 느려지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는 등 다른 신경학적인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본태성 진전은 대부분 다른 증상 없이 떨림만 딱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 모든 증상의 차이는 결국 우리 뇌 안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특히 뇌의 운동 조절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바로 도파민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뇌 영상, 즉 PET 사진을 보시면 하실 겁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왼쪽은 본태성 진전 환자의 뇌인데 도파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빨갛게 활성화되어 있죠. 그런데 오른쪽 파킨슨병 환자의 뇌를 보세요. 붉게 보여야 할 도파민 활성도가 확연히 줄어든 게 그냥 눈으로도 보입니다. 이래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내 떨림이 어떤 종류인지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첫걸음이죠. 하지만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 겪고 있을지 모를 그 떨림이 보내는 신호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셨기를 바랍니다.